윈도우즈 인베디드 특강. 참 거창한 주제죠. 그렇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IoT와 윈도우즈 인베디드, 그리고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과연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oT 단에서, 그 최하위 클라이언트 단에서 항상 그 센서들과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들과 연결되어서 또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연결 API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MDS 테크놀로지에서 한 8년 정도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유정현 과장이라고 하고요. 윈도우즈 인베디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 8년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직책은, 원래 본업은 이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뭐 하드웨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 등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5년 연속 고맙게도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저희 회사 소개를 한번 드릴 텐데요. 저희 회사는 MDS 테크놀로지고, 회사에서는 아시아에서 넘버원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다라고 항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를 제가 원하고요. 저희는 사실 그 윈도우즈 인베디드 OS 디스트리뷰터의 사업을 저는 본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 여러 사업부에서 자체 OS, 자체 리얼타임 OS, 네오스라든지 플리어, 그리고 X86 보드, 그 다음에 라우터바에서 여러 가지 T32 보드, T32 디버거 등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카 해가지고 여러 가지 ISO 26262 표준에 맞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도 저희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늘어서 인력이 한 27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 아시아 저희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넘버원이라고 저희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다 IoT라는 얘기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IoT가 정확하게 뭐냐? IoT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트렌드가 IoT 뭐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IoT는 작년인가 최근에 옥스포드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용어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IoT는 이제 사전에 정식적으로 등재가 된 그런 단어입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디바이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주고받아서 제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제가 또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과 연결되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IoT라고 합니다. IoT끼리는 사실 IoT 컨셉에서 디바이스는 1대1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뭐 지급이 아니면 와이파이 다이렉트 아니면 M2M 여러 솔루션을 통해서 1대1 통신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백엔드 서버 단과 연결이 돼서 서버 단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구조가 훨씬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IoT 요즘에 말씀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얼마 전에 소개를 한 그런 웹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저희가 외부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TV를 조절할 수 있고 태블릿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가전기기들, 여러 가지 가전기기들을 밖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생활의 IoT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저희 집에 있는 가전을 컨트롤할 때 1대1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요. 백엔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형식으로 보통 이렇게 IoT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얼마 전에 구글에 합병이 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는 집 안에 이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온도는 밖에서도 제가 집에 있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 온도가 조절할 수 있는 장비가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트해서 스스로도 집 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설비된 장비인데 이런 기기들이 대표적인 IoT가 구현된 그런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는데 IoT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왜 이렇게 IoT 하느냐라는 거는 가트너
아니면 IDC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예측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척도들을 내놓을 때 2020년까지 한 50억대 정도로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IoT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지금은 2014년인데 IoT 디바이스가 한 이 정도 깔려 있다고 하면은 2020년 가면은 50억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장이 이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타겟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트너 아니면 IDC에서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가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예측 때문에 요즘에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엔지니어들로서 IoT 이 컨셉이 핫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총판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IoT가 이렇게 핫한 트렌드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전략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앞세워서 IoT, 사물 인터넷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뭔지, 왜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IoT 안에서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뭐 어떤 게 윈도우즈 인베디드냐라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가지 광고 문구가 나오는 DID 패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윈도우즈 인베디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윈도우즈 인베디드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역으로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할 때 이런 그 정보 표시판 이런 것들도 역시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한번 쏠게 해서 카드를 긁을 때 이 포스 장비에도 역시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외근을 나갈 때 차를 몰고 가시죠. 차를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 디바이스 안에도 윈도우즈 인베디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MFC 기반으로 UI가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돈을 뺄 때 보통 ATM기, 이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역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좀 이거는 이제 좀 새로 지은 아파트 아니면 좀 럭셔리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인터폰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GUI 환경이 있고 터치가 이네이블 돼 있어서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주차에 들어오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도 역시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윈도우즈 인베디드 제품이 저희 주변에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윈도우즈 인베디드 디바이스 트리입니다. 뭐 이런 디바이스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 기능들, 그다음에 뭐 산업용 뭐 PC들 이런 제품들 모두 다 거의 윈도우즈 인베디드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정확하게 윈도우즈 인베디드란 뭐냐? 윈도우즈 인베디드는 윈도우즈 OS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뭐 윈도우즈도 이제 버전별로 여러 가지 제품 라인이 있듯이 윈도우즈 인베디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윈도우 개발자에게 익숙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모든 제품들이 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뭐 MFC나 아니면 뭐 다이렉트X 여러 가지 윈도우즈 기반으로 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윈도우즈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의 뛰어난 성능, 클라우드 연결성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계속 업버전 될수록 여러 가지 피처들이 계속 더해지죠. 그렇죠? 뭐 다이렉트 X 버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뭐 NDIS 버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더 훨씬 향상된 스택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임베디드 똑같아요. 윈도우즈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수록 윈도우즈 임베디드도 똑같이 모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상황에 맞는 라이선스. 근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임베디드 디바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거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베디드 라인은 보통 데스크탑 OS보다 좀 더 많고요. 거기에 맞는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임베디드 말고 임베디드 디바이스 정의는 뭐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된 디바이스고요. 하드웨어, OS, 어플리케이션 이걸 통틀어서 납품하는 것을 윈도우즈 임베디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된 디바이스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켰을 때 익스플로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앱이 먼저 떠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통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포스 장비를 켰을 때 익스플로러 창이 나오기보다 포스 장비가 먼저 나와야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켰을 때 특정 목적에 말게 된 어플리케이션이 떠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통 임베디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자, 임베디드 라이센스 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윈도우즈 8.1 프로, 윈도우즈 8.1 8 핸드헬드 이런 제품들은 이제 8 기반의 8.1 기반 OS 커널 플러스 윈도우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진 그런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oT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50억 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얼마나 늘어날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X86, 만약에 인텔이나 AMD X86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RM, 그 다음에 경량화된 X86을 지원하는 그리고 하드 리얼타임까지 지원하는 컴팩트 제품이라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임베디드 OS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IoT의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와 뒤에 백엔드 서버의 연동인데요. 윈도우 임베디드 제품에도 서버 임베디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에다가 서버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임베디드 서버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게 임베디드 디바이스냐, 어떤 게 윈도우즈 임베디드냐라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윈도우즈 임베디드를 쓸까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데스크탑 기반의 장점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려고 넣은 겁니다. UX, 여러분들이 제물로 디자인한 UX, HTML5로 한 디자인한 UX들 다 똑같은 UX를 윈도우즈 임베디드 플랫폼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그 다음에 와이파이, 다이렉트, 아니면 NFC 이런 하드웨어 모듈들을 지원하는 윈도우즈 8.1의 기능들 그대로 윈도우즈 임베디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뭐 비트라커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애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버들과 연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 데스크탑에 썼던 프레임워크들 윈도우즈 임베디드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윈도우와의 호환성,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윈도우즈 임베디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임베디드에 맞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윈도우즈 임베디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특정 시나리오에 맞는 임베디드 피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를 살펴보기 전에 출근하시다가 이런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런 화면 보면은 마우스로 한번 연결을 해서 클릭을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졸린 와중에도 가끔 들곤 합니다. 그렇죠? 이 화면을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저건 윈도우즈다 라는 생각
최초에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윈도우즈긴 윈도우즈인데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사용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도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그림을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아주 하시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아주 터프한 상황에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윈도우즈 인베디드 제품을 좀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교육용 단말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납품을 했는데 교육용 단말기에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만 떠야 되는데 학생들이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핑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네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메신저를 하면서 자꾸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비슷한 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사용을 하시면 시작할 때 그 앱 하나밖에 안 뜹니다. 그리고 셧다운 시켜도 다시 뜨는 앱은 그 앱 하나입니다. 아예 백그라운드에 explorer.exe 아니면 모던 UI가 실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히 제한적인 시나리오에 맞게 OS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타겟 디바이스의 인베디드와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피처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디스크 쓰기 보호, 필터 라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은 OS가 구동이 될 때 레지스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을 로컬 하드디스크로 보통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오버레이를 램에다가 둬서 마치 디스크에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램에다가만 데이터 쓰기 파일을 진행을 하고요. 껐다 키면 어떻게 될까요? 원상복구되죠. 그렇죠? 모든 파일들은 OS가 구동이 되면서 써지는 모든 파일들은 램에 써져 있기 때문에 껐다 키게 되면 디바이스는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 기능은 바이러스 공격의 1차적인 그런 프로텍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OEM 사용자들이 OS를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능은 다이얼로그 필터라고 해서 아까 전에 봤던 어떤 에러가 났을 때 그 경고창 같은 것들을 OS에서 아예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을 쓰기 전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익셉션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 에러들은 과연 커널에서 나는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나는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는지는 최소한의 확인을 먼저 하고 제품을 출하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속 근본적인 에러가 있다면 이 다이얼로그 필터 안 나와도 어쨌든 그 시스템은 언젠가는 셧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지만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게 저희 제안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쉘 앱 런처라고 해서 보통은 윈도우즈를 키게 되면 모던 UI 그 익스플로어 화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 대신에 얘를 아예 구동시키지도 않고 저희가 만든 모던 UI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백그라운드 익스플로어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익스플로어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스처를 해서 참발을 해서 윈도우즈 버튼을 누르면 모던 UI 익스플로어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스처 필터라고 있는데요. 제스처 필터를 쓰면은 특정 제스처를 디세이블 시켜서 아예 참바가 나오지도 않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예 모던 UI가 처음에 뜨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앱 하나만 할 수 있고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키보드 필터. 만약에 AT&T에 가서 키보드를 꽂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 근본적으로 시스템에서 키보드가 로딩되지 않게 처음에 OS 양산하실 때 이 기능을 넣으시면 1차적인 프로텍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쉘 런처를 사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가 처음에 부팅이 될 때
아예 처음부터 제가 만든 모던 UI 앱이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화면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로딩되는 OS가 뜬 다음에 아마 나올 거고요. 그 전에 보시면 어떠세요? 아예 모던 UI가 실행되기도 전에 모던 UI는 아예 프로세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만든 모던 UI 어플리케이션만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찬바를 이용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 제스처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이 제스처까지 막아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서 교육용 장비를 만들면 어떻게든 그 학생은 그 어플리케이션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X86 위에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IoT의 방향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X86이나 뭐 인텔의 CPU나 AMD CPU가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시장들도 있습니다. 뭐 온도를 뭐 영하부터 뭐 영상 몇 도까지 버텨야 되거나 아니면 하드 리얼 타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업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도 분명 IoT 안에 존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윈도우즈 임베디드 컴팩트 제품을 통해서 이런 ARM가 경량화된 X86을 지원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OS로서 리얼타임 성능, 하드 리얼타임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극한의 상황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용도로서 센서 투 클라우드와 연결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공이 돼서 센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는 키 플랫폼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NET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윈32, MFC, 재물 UI까지 직접 다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환경에서 썼던 그런 동일한 환경을 비슷한 환경을 ARM 기반에 포팅하고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컴팩트 제품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생김새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 CPU는 ARM 코어텍스 기반의 CPU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마치 익스플로러가 마치 윈도우즈처럼 생겼죠. 그렇죠? 여기 기능들도 뭐 처음에 부팅할 때 앱을 바꿔놓을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도 이 플랫폼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하나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 윈폼, 그러니까 C샵으로 짜여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데스크탑에서 짠 플랫폼도 여기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또 어플리케이션 또 하나 소개를 하나 해드리는데 이 UI는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에 구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UI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라면은 되게 친숙한 그런 동일한 개발 환경 위에서 플랫폼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윈도우즈 임베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윈도우즈 임베디드 제품군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써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너무 이른 시간이죠. 다시 한번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IoT 안에서 윈도우즈 임베디드는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클라이언트 단에서 여러 가지 윈도우즈 임베디드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DID 사이니지, 지하철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이니지, 여러 가지 다른 디바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디바이스들끼리는 백엔드, 서버, 퍼블릭 아니면 프라이베이트 해서 내부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애저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스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여러 가지 센서들과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택배를 받았을 때
택배 기사님들이 단말기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윈도우즈 인베이드 제품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이걸 뭔가 이렇게 찍거나 카드를 이렇게 찍죠. 역시 이 플랫폼이 센서와 연동이 된다는 거죠. 어떤 디바이스들은 센서들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 적절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센서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있고요. 마지막에 최종은 센서와 연동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디바이스들 어떤 센서, 온도를 조절하고 싶으면 센서와 RS232 통신을 한다든지 GPIO로 연결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기 위해선 센서와 연동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센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레가시 페리페럴 기준으로 봤을 때 USB, RS232, RS485, 컴통신이죠. I2C, GPIO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예전에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도 연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디바이스 대 디바이스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다이렉트, 그다음에 지그비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와 엮이는 M2M 솔루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는 칩은 블루투스 4.0 로우 에너지 기반의 칩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선수들이 뭔가 가슴에 하고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블루투스 4.0 로우 에너지 디바이스의 심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박계를 통해서 사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그 칼로리 양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뭐 입는 컴퓨터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입는 컴퓨터 시대가 IoT와 더불어서 많이 핫한 아이템이 됐는데 여기에는 분명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IoT 환경에서 센서라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의 시드입니다. 데이터의 씨앗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입는 컴퓨터가 많이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IoT에 연동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웨어러블은 IoT와 더불어 요즘에 핫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012년에 허트레이트 이런 심박계 디바이스가 나오고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뭐 혈당 측정계라든지 일단 의료계 쪽으로 블루투스 4.0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하면 의학계에서 뭐 병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IoT로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뭐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그 데모는 센서들입니다. 처음에 센서로부터 이 데모는 병원의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인베이드가 적용된 타블렛을 의사가 가지고 있고요. 환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이런 디바이스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이 심박계를 가슴에 차고 있고요. 데이터를 그 타블렛에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블렛은 윈도우즈 애저, 제가 구축해 놓은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 WCF 데이터 서비스에서 아도닷넷으로 알려져 있죠. 이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쏘고요.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의사 쪽으로 보내는 그런 간단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한 IoT 환경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이제 환자의 측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요즘에 베드사이드 터미널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타블렛 용도로 나오는 그런 환자 사이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숫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그 심박계
그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전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였던 신박계를 제가 직접 차고 있고요. 뭐 의심스러운 것 같으면 제가 한번 띄워볼까요? 띄면 아마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의사 사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실시간으로 이 환자의 심박도 치수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뛰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예전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 제가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로 가서 동남아 한번 찍고 지금 의사 사이드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 속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환자가 약간 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뭐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투입하고 있는 약의 어떤 양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높여봤다라고 하면 지금 이 디바이스도 같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줄여볼까요? 다시 한번 줄였다. 같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RS23이나 ISQC, GPI로 센서들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의사가 원하는 뭔가의 행동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당장의 의사가 그 환자한테 가지 않아도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IoT 안에서 윈도우즈 임베디드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원래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보여드리는 데모를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IoT는 인터넷과 연결되거나 사물끼리 연동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고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근데 잘 구현이 됐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뭐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시간을 제가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체크를 해서 명령을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떤 경량화된 디바이스의 명령을 내리고 얘네가 다른 센서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온도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입되는 약의 양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가지 않아도. 자, 그래서 윈도우즈 임베디드의 전략, IoT 윈도우즈 임베디드 전략. 뭐 지금까지 보셨던 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임 투 마켓.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했던 그런 기술들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디바이스에서도 똑같은 그런 UX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까 전에 그 타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방향 니들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케일러블 클라우드. IoT에서는 항상 중요한 거는 백엔드 시스템의 어떤 서버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아니면 다른 타사가 제공하는 서버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그 당분간만 쓸 거라든지 이런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한 퍼블릭 애저 시스템 같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히테로지니어스, 이건 이제 다기종 코어인데요. IoT 안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X86들이 못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암 기반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정화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은 모두 다 지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윈도우즈 임베디드의 큰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디바이스들은 센서들과 연동이 돼야 되고요. 윈도우즈 8이 처음에 나왔을 때 모던 UI API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실 뭐 터치 UI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사실 약간 좀 저희 임베디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IoT 컨셉이 약간 좀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센서들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API들입니다. 이 보시는 게 윈도우즈 8의 API들이고요. 이 추가된 게 윈도우즈 8.1의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새로운 API들 중에 USB, 그다음에 블루투스 API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SB랑 블루투스 이 통신 방법은 기존의 인베디드 장비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그런 통신 방법입니다. 근데 윈도우즈 8이 처음 나왔을 때 모던 UI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센서들과 통신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API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IoT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센서들과 동접될 수 있는 윈도우즈 기반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칩들, 칩사 벤더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길게 했기 때문에 호환성에 관련해서는 다른 OS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USB와 USB HID의 그 기능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기존에는 윈도우즈 8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윈도우즈 8.1부터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센서들과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만약에 게임 아니면 공장 자동화에서 뭔가 조정을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USB로 통신하는 이런 조이스틱 같은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 이런 혈단계라는 것들도 HID 디바이스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 같은 것들. 여러분도 만약에 블랙박스 쓰고 있는데 데스크탑에 붙여서 뭔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USB CDC 드라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USB에 관련된 펑션들이 이네이블 돼 있어야 됩니다. 자, USB HID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처음에 모던 UI 앱이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윈도우즈 8.1에 새롭게 추가된 그런 API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 HID 레이어, 실제 데스크탑에서 처리되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HID 디바이스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미사일 런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 많이 했죠, 그렇죠? 자, 새롭게 추가된 API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네이블 시키고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 메커니즘은 어떤 커넥티비티 접속 API, 새롭게 추가된 API와 거의 그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매니페스트에다가 USB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 중에 내가 어떤 걸 컨트롤하고 싶은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어느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건지 API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find device 해서 정확한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API를 통해서 버퍼 스트리밍을 통해서 디바이스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USB의 정보는 H 클라이언트, WDK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드는 툴킷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을 하시면 HID라든지 뭐 여러 가지 USB 칩의 스크립터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H 클라이언트 말고 다른 부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 리뷰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일단 뭐 한다 그랬죠, 처음에? 예, 매니페스트에서 권한을 이렇게 휴먼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원래 보통은 매니페스트는 이런 스크립트 안에서 지정하지 않고 다이얼로그 박스 기반의 그 UI에서 환경을 지정을 하는데요. 8.1에서 디바이스 관련된 API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직접 하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받은 뭐 ID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 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칩 디스크립터의 내용을 제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연동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이거다라는 거를 구조체로 선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눌렀을 때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장비들과 제가 디파인한 그 USB 디스크립터 그 정보를 매치를 시켜서 제가 하나의 디바이스만 빼오고요. 그 다음에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밀어 넣음으로써 USB 디바이스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한번 하고요. 자, 그래서 커넥트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하면, 그쵸? 잘 연결이 돼서 동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2, 1 하면서, 자, 이렇게, 그쵸? 재밌으시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남으세요. USB HID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특히 여러 가지 장비들과 통신할 때 많이 쓰이는 블루투스 RF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RF컴은 기존의 레가시 코드, 그러니까 소켓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얼 통신이라든지 이런 API들을 지원하는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그런 블루투스 프로파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드의 재사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OEM 칩 벤더들이 디파인함으로써 많은 분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여러 가지 단말기와 연동되는 그 프린트들, 선 없는 프린트들은 거의 보통 이런 블루투스 RF컴의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스피로라고 하는 블루투스 RF컴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하나 갖고 왔고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동일합니다. 매니페스트에서 이 블루투스 RF컴을 접근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과 다르게 이 디바이스만 활용을 할 거다라고 매치시켜주는 API를 활용을 해서 디바이스를 찾고 그런 다음에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밀어 넣음으로써 이거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패킷 통신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사실 이 제품에 대한 로우 데이터 패킷 통신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서 여기 이제 만약에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값에다가 데이터를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코드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니페스트에다가는 손으로 이 부분도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블루투스 RF컴, 이 앱은 블루투스 RF컴을 활용을 할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find,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패킷을 늘어넣는데 이 패킷을 데이터 버퍼로 넣을 때는 반드시 이 칩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를 하셔서 소스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실행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제가 이걸 일단 흔들어서 깨워볼게요. 이게 흔들면 이렇게 깨어나고요. 제가 최초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변해요. 여러 랜덤하게 바뀌던 컬러가 일단 그 커넥션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파란색, 동일한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체인지 컬러. 그쵸? RF컴으로 제가 스트림 버퍼를 그냥 밀어 넣음으로써 이 색깔을 랜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API,
데이터 시트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굴러가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IoT가 뭐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인베디드가 뭐냐, 왜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쓰느냐, 그 다음에 윈도우즈 IoT 안에서 윈도우즈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API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IoT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은 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을 할 때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면 윈도우즈 인베디드라든지 윈도우즈 계열의 OS를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다양한 분야로 먼저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8.1에는 다양한 커넥티비티 API를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보다 좀 더 다른 어떤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이따 데스크탑 기반의 디바이스는 개발이 돼서 포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 WinRT API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니페스트에 적용을 해서 어떤 디바이스들을 접근할 건지, 뭐 USB 스크립터 아니면 RF컴의 그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앱에다가 따로 등록을 해서 이 개발이 완료된 디바이스들과 연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컨셉은 좀 이렇게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원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원래 개발하셨거나 아니면 네이티브 드라이버 코드를 먼저 작성하셨던 분들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생소하실 텐데, 아무래도 약간 달라진 컨셉이 좀 더 쉬운 프로그래밍에 좀 더 맞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돌아다니면서 좀 이따가 계속 남아있을 텐데요. 뭐 여쭤보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직접 오셔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